혹시 부모님 댁에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나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런 것도 부탁드려도 되나? 하고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죠. 바로 요양보호사님의 역할, 그리고 서비스 범위에 대한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그런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려면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봐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요양보호사에게 어디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건 가족 일인데, 이건 서비스인데 그 경계가 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 보시면 그 답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요양보호사님이 어떤 분들인지 그 전문성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로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범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건 부탁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 네 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원칙. 마지막으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돌봄 전문가, 요양보호사. 부제가 참 중요해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공인된 전문가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해야 해요. 요양보호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그냥 도우미 이모님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은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라는 점, 이걸 먼저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네, 법적으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정한 교육을 다 받고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전문 인력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즉 수급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두 번째 섹션,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입니다. 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는요, 크게 4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 지원입니다.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착착 맞물리면서 어르신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뜯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이건 말 그대로 어르신의 몸과 관련된 활동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거, 혼자 씻기 힘드실 때 세수나 목욕 같은 개인 위생을 챙겨드리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도와드리고요. 또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세를 바꿔드리거나 이동하는 걸 돕는 일, 그리고 화장실 가시거나 기저귀 교체 같은 배설 도움까지 정말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활동들이죠. 다음은 인지 및 일상생활 지원인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서비스는 오직 수급자 한 분만을 위한 거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 나누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회상활동이라던가 병원에 같이 가드리고 산책하는 거, 그리고 식사 준비나 빨래, 어르신이 계시는 공간을 가볍게 청소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가족 전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돌봄을 받으시는 어르신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서비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정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하게 말벗이 되어드리는 거, 의사소통을 도와드리는 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겠어요.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또 제일 헷갈려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세 번째 섹션, 바로 부탁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선을 명확하게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요양보호사님과 우리 어르신 그리고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오직 수급자를 위한 것이지 그 가족이나 집안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모든 서비스는 가족 전체가 아니라 계약된 수급자, 즉 어르신 한 분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볼까요?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어르신을 위한 식사 준비. 이건 당연히 허용되는 서비스죠. 하지만 오른쪽 가족 전체를 위한 식사 준비는 안 됩니다. 또 어르신의 빨래. 이것도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집안일, 예를 들어 아들네 방 청소나 온 가족 설거지 같은 건 명백히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르신 모시고 은행에 가는 건 괜찮지만 가족이 우려하는 가게 일을 돕는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이 선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이런 규칙들이 왜 있겠어요? 그 근본에는 바로 상호 존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존중이라는 건요, 절대 한쪽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어르신도 보호자도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도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으로서 항상 어르신께 어르신하고 존칭을 쓰면서 존중을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의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규칙 이전에 그냥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바로 무관용 원칙인데요. 폭언이나 모욕적인 말 당연히 안 되고요. 폭행이나 위협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성희롱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이 외에도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동도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돌봄을 주고받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타협 없는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을 보호하고 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절차와 시스템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요양보호사님이 소속된 기관, 즉 장기요양기관은요, 자기 직원인 요양보호사님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요양보호사님이 혼자 끙끙 앓거나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이 나서서 대응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 공식적인 대응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주 명확해요. 1단계 신고. 요양보호사님이 기관에 이런 힘든 일이 있다고 고충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2단계 조치. 기관은 바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상담이나 교육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 3단계로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 요양보호사님을 다른 분으로 교체하거나 만약 문제가 심각하다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는 결정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서비스가 끊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중받는 돌봄과 안전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 어르신이 질 좋은 돌봄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고요. 요양보호사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가 모두 지켜지도록 하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돌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좋은 돌봄 문화를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